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 대통령과 해고당한 연방수사국장 사이에 싸움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대통령 탄핵설이 구체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비밀 정보를 줬다는 어제의 의혹보다 더 큰 탄핵 사유로 오늘 사방팔방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의 러시아 관련 수사를 끝내려고 시도했다는 사법방해 의혹입니다. 대통령을 방어하는 공화당 정치인은 거의 없고 공화당 탄핵관련위원회에서는 탄핵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보수신문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의 가벼운 입술로 대통령직을 침몰시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해고당한 연방수사국장이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실업자인 코미 전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 없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해고당한 연방수사국장이 대통령에게 겨눈 권총에는 화약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을 방어하는 팍스뉴스 진행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자들조차 돌아앉은 오늘 그 소리는 거의 주목받지 못합니다. 미국의 북한 정책에 유연성이 보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 북한 가운데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핵 폐기 대신 핵 동결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왜 미국을 미워하는가?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도쿄 지국장의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상원 소위원회는 워너크라이 랜섬 컴퓨터 감염은 북한 해커가 한 일이라고 거의 결론 내렸습니다. 폴리티코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인내력에 한계가 오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LA타임스는 34지구 하원 의원으로 로버트리안 후보의 라이벌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공평한 마음으로 읽다가도 안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불공평한 주장의 사설입니다. 보이프렌드를 칼로 찌른 여대생에게 판사가 감옥에 안 보내는 예외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외과 의사를 꿈꾸는 여학생의 재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국장의 메모냐, 다이어리냐, 복수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아침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은 세계 최고 수사국장의 감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록한 그 메모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람과 공유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인 탑뉴스입니다. 그 공유한 메모가 메모지 자체조차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 이런 식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열심히 조사하는 저조차도 그런데도 주변 사람의 코미 국장 주변 사람의 말만으로도 세계적인 지금 이슈가 돼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 대통령 탄핵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일반인보다 먼저 그 감을 잡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 어디 있는가? 오늘 아침에 그 텔레비전 케이블 뉴스에서는 공화당 정치인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섭외를 하려고 했지만 섭외되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지금 그 연방수사국장 해고, 러시아와의 관련설 이런 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서 사법방해를 했는가라는 이슈까지 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그 대통령을 방어할 만한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케이블 텔레비전의 프로듀서의 섭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벌써 그 증권 주식 시장도 다우지수가 거의 300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미국 내부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이미 가디안이라든가 텔레그래프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에서 발행되는 가장 중요한 신문들은 대통령 탄핵이 어떤 과정으로 이어져서 일단 뭐 부통령에게 권력이 넘겨지고 이게 상원에서 하원에서의 표수까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는 첫 번째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미국에 준 비밀 정보죠. 중동에 그 정보를 대통령이 어떤 측에서는 아직도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선물처럼 건네줬다는 이것만으로도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그 트럼프 주변인 내부인의 어떠한 글쎄요, 정보 흘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뉴욕타임스는 어제 오후 인터넷판에 미처 그 뉴욕타임스도 오늘 아침 신문판에 내려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해고시킨 이제 연방수사국장에게 2월 달에 두 사람만 만나서 러시아 관련 그 조사를 끝내라는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러시아 관련 수사이기도 하고 이제 러시아 관련 일로 해고된 사임한 것처럼 해고된 국가안보 마이클 플린 보좌관에 대해서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그만하기를 바란다. 호프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만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연방수사국장은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고 네, 플린 좋은 사람이죠. 이 정도로 끝냈는데 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이 특징이 당연히 이제 그 수사국의 최고이기도 하고 뭔가 묘하고 애매모호하고 중요한 일이다 싶을 때는 그것을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샅샅이 기록을 한답니다.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쯤에서 끝내기를 희망한다라는 말을 끝내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연방수사국과 법무부의 몇몇 믿을 만한 영향력 있는 사람과는 이 정보를 공유를 했고 그렇게 제임스 코미 해고당한 연방수사국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사람이 어제 뉴욕타임스에 이제 구두로 전해준 겁니다. 말로 전해주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써서 이것은 이제 사법방해다.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조사 관련 기관이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만 이게 이제 다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저런 이유로 제임스 코미를 해고했는가라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 정치인들이 텔레비전에 나가서 대통령을 전혀 방어하지 않을 정도이고 그리고 존 맥케인을 포함한 많은 그 공화당 정치인들은 코미 메모가 진실이라면 탄핵될 수 있다. 이미 워러게이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화당 정치인들도 대통령을 방어하지 않는 이때에 또 러시아가 딱 나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얘기, 코미 국장과의 그런 것들, 다 이게 뭔가 정신분열증 비슷한 미국의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일단 워싱턴 포스트가 먼저 보도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줬다는 동맹국들끼리도 잘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금 미국 언론이 말하는 비밀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내가 공개를 하겠다.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해양경비대학에서 이제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 사이에 미국에서 참 군인 가운데서 존경받는 군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어쩌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돼서 H.R. 맥마스터가 이틀째 군복을 벗고 대통령 브리핑룸에서 민간인들에게 기자들에게 대통령 잘못 없다. 러시아에 그런 거 주지 않았다 하고 해명을 해야지 되는 그런데도 그 해명을 듣고도 사람들은 석연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탄핵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CNN 방송의 울프 블리처가 이제 미국의 정치인에게 정보위원회 소속이지만 이 사람은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닙니다. 어거스트 킹 의원에게 물어보는 그 부분 우리가 지금 탄핵에 가깝게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se allegations, Senator, are true, are we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the possibility of yet another impeachment process? Reluctantly, Wolf, I have to say yes, simply because obstruction of justice is such a serious offense.
참 그 말하기 그렇지만 간단히 simply 말해서 yes 탄핵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사법 방해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리처드 닉슨 시대에도 또 빌 클린턴 시대에도 뭐 정치계에 관련 일을 했었고 본인이 뭐 변호사이기도 한 그 CNN의 커멘테이터 데이빗 거건이 우리는 이미 탄핵 지형에 발을 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죠? 앤더슨 쿠퍼가 really라고 얘기를 하죠. 그 탄핵 지형에 들어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But I think we're in impeachment territory. 네, 왜 이렇게 자꾸만 이 부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But I think we're in impeachment territory now for the first time. Well, I think that the obstruction of justice was the number one charge against Nixon that brought him down. Obstruction of justice was the number one charge against Bill Clinton, which led to his indictment in the House. 리처드 닉슨 1974년에 뭐 하원에서 탄핵하기 전에 사임을 했지만 그것도 사법방해 탄핵 이슈였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뭐 상원에서 무죄가 됐지만 하원에서 탄핵을 시켰을 때 그때도 탄핵 이 사법방해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변호사로서 그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파워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코미가 연방수사국장이 따라주지 않았고 연방수사국장이 따르지 않자 해고했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컬럼리스트의 컬럼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직은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했고 하원의 감시위원장인 콤미 그 메모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환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이슨 그 차페즈 유타주의 공화당의 의원이죠. 지금 그 법무부의 이제 법무 그 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그 메모, 노트, 요약, 그 코미와 대통령이 만났을 때의 그 미팅에 관해서를 다 지금 요청을 해서 5월 24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법무장관도 이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러시아와 연관설이 있어서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요청을 했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했는가? 오늘 그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I hope you can let this go. 이거 이제 이 이슈 그냥 떠나보내기를 원한다, 희망한다. 이게 사법방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많은 파워를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왔던 일을 보면 그것을 일깨워줬지만 대통령은 연방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파워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게 이 사설에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지지율이 30%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지금 그 양심을 갖고 정신 차리고 헌법에 선서한 그대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식의 뉘앙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적인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대통령직을 침몰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러시아 스토리로 이미 대통령의 그 신용도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코미 스캔들로 마찬가지다 하면서 대통령의 신뢰도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이 대통령 말을 믿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이 스스로 자제하지 못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의 오점을 알았지만 그래도 모험을 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를 선택했는데 이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던 그 사람들조차도 대통령이 배신할 수 없다. 대통령직이 이대로 그대로 수습하지 않고 가다가는 가라앉고 말 것이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리고 그 팍스뉴스인데도 그 팍스뉴스의 또 다른 그 진행자 셰프 스미스라는 사람은 트럼프의 느슨한 입술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을 조심스럽지 않게 다뤘던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지금 이제 그 외교라든가 모든 그 가장 그 탑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지도자들과 이제 그 단둘이 만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한답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도 이제 이번 그 트럼프 스캔들은 그 스케일이 워러게이트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 빨리 밝혀라. 미국인이 판단할 것이고 늦출수록 어려워진다. 그리고 본인이 러시아 게이트에 관해서는 러시아 외무장관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서 만난 그런 사람을 한 30년을 알아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이 뭐 KGB 요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푸틴은 살인자고 폭력배다. 존 맥케인의 얘기입니다. 그런 그 살인자 폭력배를 보스로 두고 KGB 요원으로 오래 일했던 사람을 미국의 자유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백악관의 집무실에 초대해서 만난 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제 또 다른 사법방해 스캔들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미국은 이제 제임스 코미 해고된 연방 수사국장에게 뭔가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미의 메모는 이게 전부인가 아닐 것 같아요. 또 그 대통령은 코미 말고 다른 연방 사법 관계자들에게도 부적절한 요청을 했는가? 이것도 또 다른 양심 선언을 할 사람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무부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지 되고 러시아와 코미 이런 관계 그리고 그 코미 해고도 합법이긴 하지만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도 조사해야지 되고 의회도 독립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 하원 의장, 공화당 대표 다 이 일에 그 수사하는 것 지금 뭐 열심히 뭐 좀 속도를 내라 하는 게 오늘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입니다. 너무 길어져서 하나만 더 하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다. 그레그 자렛, 그 팍스의 호스트. 코미가 이렇게 총을 젖히고 겨냥해서 발사까지 했지만 발사하고 나서 보면은 결국은 그 무기는 허당일 것이다. 화약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3개월 전에 2월 달이었으니까요. 코미가 대통령을 만나서 두 사람만이 대화를 할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메모를 했고 좋은 변호사가 하듯이 낱낱이 기록을 했고 그것이 지금 사법방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탄핵 말까지 들리지만 도대체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팍스뉴스의 호스트는 법에 따르면 코미 연방수사국장은 당시에 법무부에 곧장 알렸어야지 된다. 대통령이라도 사법방해를 하려고 했다면 이것을 리포트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그때 왜 안 했냐 하면서 코미가 오히려 기소될 판이고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도 뺏길 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에게 어떻게 알리겠어요. 사실 제프 세션스라는 법무장관이 그야말로 연방 상원 의원을 할 때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를 트럼프가 이제 법무장관으로 선택을 했고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그조차도 러시아 사람들과 이런저런 경로로 이제 만나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 조사에서는 빠졌어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연방 법무부에 그 내용을 코미가 알리겠어요. 코미가 바보 아닌 다음에야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오늘 또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면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Dear Vice President Pence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기고문도 실렸거든요. 잠시 뒤에 한국 관련 미국 언론 보도와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제부터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지금 한국, 북한 관련 이슈를 대하는 뉘앙스라든가 그리고 태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본 지국장을 통해서 왜 그 북한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라는 그 굉장히 긴 기사를 썼다는 것은 이게 다른 거죠.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냄새, 또 그 바람의 강도 같은 거, 성격이 바람의 캐릭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해양경비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사 지금 끝냈는데 축사 끝냈는데 한마디는 했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텔레비전 그 모니터 제가 한쪽 귀로 했거든요. 방송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 가운데서 나처럼 정말 그 나쁜 처우를 받고 있는 정치인은 없다. 이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이 하도 어수선해서 이제 어제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그 문제 등을 포함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6월 말에 만나기 전에 이제 실무진이 뭐 그 홍석현 그 전 주미대사도 지금 좀 도착했을 시간인가요? 워싱턴 DC에 왔고 미국의 그 대표단이 청와대에서 실무팀들과 만나는데 그 잠깐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에 들렀더군요. 그래서 아주 그 간단히 단순하게 이제 그 미국 실무팀과 서서 뭐 세이 하이하는 그 정도. 오늘 아침에 그 뉴욕 타임즈에 실린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오늘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 사태를 해결할 4가지 방안에 이제 미국과 한국 실무팀이 동의를 했다. 일단 그 최후의 목표는 완전한 핵 파기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화를 그 열겠다. 두 번째, 북한과 그 대화가 가능한데 상황이 적절할 때 이게 이제 그 세 번째로 놓고 가장 중요한 거죠. 상황이 적절할 때라는 것에서 핵을 파기해야지만 이 전에 이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이 핵 동결이라고 일단 지금 뭐 있는 거 다 없애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활동이나 그 시험도 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한국과 미국이 공동 접근을 해야지 된다 해서 이런 내용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어제 미국이 그 유엔 그 이제 회의를 또 그 북한이 테스트를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높고 가장 뭐 강력하고 멀리 가고 하는 것을 러시아 그 해역 인근에 떨어뜨린 그 실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재를 하자 미국이 그 소집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 그 미국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강하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러시아도 비난을 하면서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러시아는 뭐 러시아 해역 근처에 떨어졌는데도 뭐 별로 그 뭐 큰 문제 아니라고 하고 미국 보고 북한을 협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하니까 니키 헤일리 그 대사가 거기에 직접 그 반박을 하면서 북한이 이런 그 핵 실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다. 북한을 선택하겠는가, 미국을 선택하겠는가, 한 군데만 선택을 해라 하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You said they should be worried, but they said that while 기자의 질문이에요. dangerous, that the U.S. should stop intimidating North Korea. What is your response to that? So it's interesting those that are saying that we should stop intimidating North Korea. What about North Korea intimidating us? You know, these tests coming from them, they're intimidating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re trying to strengthen their muscle with no cause. 북한은 이유 없이 그야말로 그 근육을 키워서 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는 핵실험 같은 것을 하지 않는가라고 답변을 합니다. They have it all wrong. It is actually North Korea trying to intimid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ussia itself should be concerned because that ballistic missile test was a signal to South Korea for their new elections. It was a signal to Russia and how close it got. It was a signal to Japan being in the region, and it was a signal to us. And through that, the threats on all of us create threats for the entire 한국, 뭐 러시아, 일본, 미국, 국제사회 모든 그런 나라들의 북한이 지금 위협이다. You either support North Korea or you don't, but you have to choose. You have to pick a side. 북한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를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선택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와 등을 돌리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유엔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하면서 경제 제재 더 강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또 이제 한국과는 그러면서도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 분들은 뭐 거의 알고 계시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제까지 왜 이렇게 단순하고 원론적인 것을 미국이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 이게 16절지로 1, 2, 3, 4 거의 5페이지 반 정도가 1, 2, 3, 4 풀 그 4페이지짜리 기사거든요. 왜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가. 그만큼 달라진 거죠. 왜 노스코리아가 미국을 미워할까. 한국전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미국, 한국, 또 북한 관련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아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이 쓴 겁니다. 제국주의, 침략, 적대 이게 다 그 북한의 미국에 대한 선동인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한국에서는 뭐 늑대가 와서 잡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면 안 돼 할 때 북한에서는
미국 늑대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만화에도 보면은 아주 그 용기 있는 다람쥐 북한 군인이 교활한 늑대 미군을 이긴다는 것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교육을 받고 전쟁 멘탈리티로 살아간다 하는 북한 그 전문가 그 교수의 말도 그 인터뷰도 실었고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잊은 아니면 원래부터 알지 못했던 한국전 때의 그 잊혀진 전쟁 그 기억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교육받고 살아가는데 한반도가 일제가 점령했고 2차 대전으로 분단이 돼서 38선을 대강 그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는 구소련, 미국에는 남한은 미국 이렇게 되다가 1950년에 김일성이 구소련에 이거 우리가 군사적인 그 통일, 북한식 그 통일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기 전까지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중국이 개입을 해서 다시 이제 38선 정도에서 이렇게 됐는데 6개월 안에 그야말로 전체 인구의 10%가 숨졌는데 숨진 사람 대부분이 북한에서 더 많이 숨졌다는 거죠. 남한 인구의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미국 제국주의가 개입해서 하면서 북한 사람들 이렇게 교육을 계속 받아왔고 그때 미국이 북한에 63만 5천 톤의 폭탄을 터뜨렸답니다.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 대학 교수가 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터뜨린 폭탄이 50만 3천 톤인데 한국전 때 63만 5천 톤 북한에 터뜨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북한에서는 이제 큰 그 머리에 남은 상처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폭격으로 북한은 댐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홍수 나죠. 농작물 다 사라지죠. 계속 그런 것 경제 제재로 이어지죠. 김씨 패밀리는 그러한 것을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비난하면서 안으로 그 결속하는 무기로 활용해 왔고 그 사이에 최근에 긴장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 양면성 보이고 계속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구소련에서 교육받은 작가들이 선동을 하고 구소련도 이제 독일의 공격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애국전쟁 이렇게 막 그런 것을 선동을 했으니까 거기 그쪽 지역에서 살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계속 선전문구 같은 거 타고 그리고 이제 신천박물관이 유명하잖아요. 반미 교양 기지다. 한국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수없이 가고 하면서 결국은 미국 제국주의 뭐 미국 사람 미워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북한을 조금 이제 뭔가 협상을 하더라도 이해하는 모드에서 그 가려는 그 미국 언론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폴리티코의 이 기사는 조금 주목되는데 아직 모릅니다. 그 WannaCry ransom 이 공격이 미국에선 조금 덜하지만 중국이 제일 그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노스코리아 해커가 한 것인가 아닌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지금 사우스다코타의 공화당 상원 의원, 미국에서도 이제 무기위원회가 여러 그 또 소위원회가 있어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는 그 무기위원회의 의장인데 이 사이버 그 위원회에서는 거의 북한이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바탕으로 폴리티코.com이 보도를 하는 것이 노스코리안 그 해커가 이렇게 했다면 중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오랜 동안 미국이 원해왔던 중국이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분노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래도 북한을 벌하지 않을까 하는 그것들까지 지금 좀 그 물음표를 붙이고 있고 조엘 위트 그 존스 홉킨스 한미 그 관계위원회 그쪽에서 그 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조엘 위트 완전한 뭐 북한 전문가잖아요. 중국이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몇 개월 있으면 다 드러날 것이고요. 밝혀진다면 뭐 좀 할 것 같다. 그런데 중국의 원래의 국가 캐릭터로 볼 때는 단번에 갈 때까지 다 가는 것은 안 할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중국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을 비난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다만 미국 스파이국의 역할일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에 집중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도 전부 북한을 완전히 그 지목하려면 적어도 뭐 몇 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그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때는 하지도 않고도 해커들이 완전히 그 허풍 떨면서 우리가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했을 경우 우리가 한 것을 숨기려고 북한이 한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잘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북한이 한 것이라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런 내용 되겠고요. 네, 잠시 뒤에 지금 그 굉장히 그 미국이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그 해양대학의 졸업식 졸업 그 축사에서 절대로 쓰러지지 말고 싸워라, fight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그 사이에 계속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고 잠시 뒤에는 정말 투표권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사설 보면은 제임스 리안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아주 조금 약간 편파적이기도 해요. 로버트 리안 후보의 라이벌을 공식 지지한 사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조나 골드버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아니죠. 이 사람은 그 내셔널 리뷰의 그 편집장이니까요. 아주 그 보수적인 잡지죠.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고문 쓴 것이 바이스 프레지던트에게 한마디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준비는 했는데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부통령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1년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에서의 소용돌이를 쭉 얘기를 하고 참 당연히 그 보수적인 그런 그 잡지의 편집장이기 때문에 공화당 쪽이겠죠. 부통령에게 대통령이 해고할 수 없는 사람이 부통령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해고해도 해고하지 못하잖아요. 대통령에게 뭔가 좀 간언을 해라. 그리고 아주 강하게 내가 사임한다는 그 조건까지 걸고 뭔가 좀 일 좀 잘해보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뭐 날마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 42%가 지지하고 50%가 반대합니다. 지난주보다도 떨어졌어요. 지난주에는 46%였는데 한 주일 사이에 4%포인트 지금 지지율 떨어져 있고 미국이 다우지수가 현재 오늘의 미국 시작보다는 좀 낮았네요. 245 마이너스, 나스닥도 100이나 마이너스입니다. S&P 500도 26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다 그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지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이 해고당한 뒤에 그야말로 그 폭탄을 딱 터뜨린 것인데 대통령이 나한테 러시아 그 관계에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 하는 식으로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당연히 뭐 공화당 연방 하원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이 사이에 탄핵 말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저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참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말이 참 와닿는데 오하이오 주지사가 공화당의 뭐 14명인가요? 15명이었다요? 16명이었나요? 그 많은 예비선거 후보 가운데서 가장 훌륭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른스럽고 이 사람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본인의 주에서 큰 일을 하고 할 때도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는데 주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도 않았고요. 단지 이제 뭐 방해하는 말도 그가 이제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는 하지 않았지만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않았는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다. 날마다 미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데 긍정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육도 개선해야 되고 안보 뭐 경제 날마다 백악관에서 나오는 도대체 상상 불허의 이런 드라마로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요. 달러도 내려가고 있어요. 게다가 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있으면 프란치스코 교황도 만나고 또 뭡니까? 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뭐 이제 그쪽도 방문하고 하는데 벤자민 네탄야후와 어제 대화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받은 비밀 정보를 러시아에게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전 또 이 모습도 이상해요. 대통령이 해양경비대학교 졸업연설 하러 간다고 백악관에서 회의를 오늘 했는데 딸이 주재를 했어요. 이방카 트럼프가 딱 앉아서 아버지 그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 좀 이런 때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모습도 조금 이상했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이 사설도 사설치고는 형평성이 좀 없다고 생각돼서 제가 내일 로버트 리안 후보를 오늘의 미국에 초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지난번 예비선거 때는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로버트 리안 후보와 같은 로스앤젤레스 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던 그 마리드 카비도를 지지를 했었는데 오늘 사설에서 이제 로버트 리안 후보의 라이벌 지미 고메스 주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요. 두 명의 아주 스마트한 민주당 후보가 6월 6일에 결선에 나가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로버트 리안 후보를 또 많이 칭찬까지 했어요. 정말로 지적이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또 로버트 리안 후보에게 커뮤니티 활동가로서 시 커미셔너로도 일을 했고 도시계획 커미셔너에서 사력 있고 지적 있고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반대 의견도 경청하는 사람 로버트 리안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경쟁이 안 된다. 저 사람이 더 경험이 많다는 얘기예요. 경험은 많으면서도 그 사람은 뭐 기성 정치 기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이슈를 얘기하는데 이슈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다름이 없습니다. 두 후보 사이에.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은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로버트 리안 후보가 2012년까지는 공화당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바꿨는데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당연히 그전에는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 근데 이 사설에 부모까지 나옵니까? 부모가 공화당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이었다가 정치에 참여하고 나서 본인의 이상과 다르더라 해서 로버트 리안 후보도 공화당으로 바꿨다는 얘기인데 이걸 구태여 부모가 공화당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치 일을 하지 않다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상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결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크게 잊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에서는 그 당에서 정치인이 한 명도 없는 당을 13개월 전에 만든 39살의 선출직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는 사람을 프랑스의 개발된 국가의 선진 국가의 대통령으로 프랑스 국민들이 선출을 했습니다. Why not? 로버트 리안 goes to Washington. 내일 직접 얘기 듣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 이 뉴스를 들으면 그건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뉴스. 잠시 뒤에 먼저 중요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고 나누겠습니다. 네, 세상이 이제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판단 기준도요. 그래서 이제 외과 의사를 꿈꾸는 24살의 여대생이 보이프렌드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감옥에 보내지 않는 그런 지금 판결을 할 예정이거든요. 영국 학생은 아니에요. 옥스포드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런데 지난해 9월 달에 이것도 또 추세죠. 데이팅 앱에서 만난 캠브리지 대학생을 이제 술 먹고 뭐 좀 마약 좀 하고 하다가 뭐 다리를 칼로 찌르고 했는데 이 학생은 이태리 밀라노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데 이게 판사로서는 감옥 보내면 의사할 수 없으니까 하고 고려하고 있다고